자, 오늘 아마 재판에서는 뭐 김문기 씨 모른다 이 부분도 재판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를 4단계 올려준 거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오늘 재판에선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이제 저렇게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성남시 주거환경과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남시 행정지원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합니다. 행정모범 사례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시장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 얘기인 즉슨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온 거죠. 여기 따져봐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여러 자치단체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과연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보기에 협박으로 비춰졌느냐,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정황이 있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미 공문도 공개했는데 네. 공개된 공문으로 봤을 때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나 당시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국토부와의 소통을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나온 내용은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협조 요청 공문이 오니까 네. 성남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기왕이면 국토부에서 저런 협조 요청이 오니까 오히려 성남시의 일종의 이제 성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무원들 차원에서 네. 기한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당시에 협박이나 이런 게 없었고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물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황상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은 예. 또 하나의 정황이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 의원님이 일전에 지난번 방송 때 이런 얘기하셨던 게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기억이 나요. 이 허위 사실 영상이 들어옵니까? 네, 주변이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예, 오전 재판 휴정, 오후 2시 반 재개, 2시간 후에 이제 재개가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이제 재판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가자면 박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허위사실 유포가 지금 두 건이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하나는 백현동 이건데 사실. 김문기 모른다보다 이 국토부가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어서 이 그래픽을 그럼 한번 보시죠. 백현동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는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어찌 보면 기억의 영역이지만 이 백현동 건은 엄밀하게 이런 문서, 서류 같은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토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 하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4단계를 점핑해줬다 이런 거거든요.
김수경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협박을 느꼈다라는 건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협박을 느꼈다는 주관적 느낌이 있었냐 없었냐를 다투는 건 아니죠. 뭐 제가 이용한 앵커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왠지 눈빛이 협박 같았다라고 그럼 주장하면 그게 협박이 되겠습니까? 그건 김 불가능한 교수님 지금 안 거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뭐 대응은 전혀 법적인 어떤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4단계의 용도 변경이 상향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질문에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협박이 있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뭐 그럼 이해할 수 있죠. 협박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공문이 나오기를 국토부에서 우리는 협박한 적이 없고 우리는 시에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거는 그렇게 의무 반영해야 되는 특별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공문이 버젓이 저렇게 문자화돼서 존재하다 보니까 예. 도대체 이 이재명 대표의 협박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보다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 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아주 오랫동안 잘 안 났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났는지 안 났는지 오. 모르겠지만 그 네. 옹벽 50m짜리 옹벽을 관리할 그 30년짜리 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성남시가 준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최근에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이게 행정 모범 사례로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만약에 협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서 50m 옹벽짜리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행정 모범 사례로 추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반응은 예. 법적으로 설득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수경 교수님의 이제 개인 의견, 개인 주장을 이렇게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견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